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가셨어요. 지금 독일 베를린 가 있으신데 오늘 이제 또 이제 장소를 또 옮깁니다. 함부르크로. 거기에서 이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를 나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깨와 표정, 어깨도 무겁고 표정도 어둡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지금 연일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 쏴대고 내놓는 말 폭탄 자체가 지금 너무 거칠어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제 그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딱 발표할 생각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미국 뉴욕에서는 지금 또 유엔에서 또 지금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놓고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지금 대판 싸움이 또 났어요. 자, 이런 이제 지구촌 바깥에서 지금 정반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G20과 유엔 얘기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G는 무슨 뭐의 약자예요? 이게 그 전에 G20이 맞을까요? G20가 맞을까요? 이거 가지고 기자들이 한참 논란이 많았었어요. 둘 다 맞아요. 네, 둘 다 맞습니다. 자,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G20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 기사도 G20으로 씁니다. 근데 뒤에 풀 네임으로 갈 때는 G20 서미트라 그래서 이 영어로 할 때는 G20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앞에 G는 그룹이란 뜻이에요. 뭐 큰 게 아닙니다. 20개 정상 그룹? 네. 자, 여기서 정상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발 상식 퀴즈 또 하나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원이요. G7, G8이 그렇게 나갔었잖아요. G20로 지금 바뀐 거예요. 오호. 그래서 이게 그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아요. G7이 이제 뭐냐고. 근데 원래 G7이라는 말의 은어는 공직 사회에서 알짜배기 왜 노른자리 자위 있잖아요. 좋은 자리, 출세가 보장된 자리. 꿀과 젖이 흐르는 땅. 정치쇼의 MC 앵커 이런 거. 그렇죠. 예. 정봉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청취율 조사할 때 SBS를 맞춰야 되고 진행자 정봉주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그랬을 때 정치쇼 딱 나와야 이게 프로그램 청취율 조사에 이게 딱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G7 아주 그렇죠. 노른자의 알짜 이게 이제 노른자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G3가 아니고 G3, G4는 없어요. 이제 G7에서 시작이 된 건데 어느 나라인지 잘 기억나세요? 기본적으로 굳은자 나라 다섯 개 나라는 굳은자예요. 미국, 영국, 일본. 미영, 푸독, 일. 미영, 푸독일, 러시아도 빠지나요? 거기는 이제 5개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잘 사는 나라. 미영, 푸독, 일. 요거 5개 나라는 굳은자고 여기에 캐나다하고 이태리가 들어가서 G7이에요, 원래. 요즘 이태리 잘 못 살게 근데 이제 이게 좀 요새 좀 이태리 좀 현찮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뒤늦게 들어와서 원래는 이제 G7이 G8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태리하고 캐나다가 들어가고 그다음 러시아가 들어갔어요. 근데 좀 이상한 거 발견 안 되세요? 진짜 잘 사는 나라 하나, 돈 많은 나라 하나 빠져 있잖아요. 한국이요? 중국. 중국이 빠졌네. 네, 중국이 빠져 있는 게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G7이나 G8 별 의미 없고요. 지금 G2도 G2예요. G2. 지금 지구는 지구촌은 G2의 세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세상이에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2009년으로 지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이에요. 딱 평온한 이제 일과를 마치고 딱 있었는데 미국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부도 뱅크럽시 선언. 와,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지? 뭐 이랬었어요. 얼마나 이게 이 충격이 컸냐 하면요. 미국의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요. 시티은행이 페니주가 됐어요. 페니. 1달러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몇 센트면 한 주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폭망을 했습니다. 그때 샀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사놨으면 1000배 뛰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 샀었어요. 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 미국의 주가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어요. 가서 계좌 개설하고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티은행이라든지 이 BOA 주식 이런 거 1달러 밑으로 떨어진 거 좀 샀으면 정말 큰 돈 벌 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옆에서 봤었는데.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안 되겠다. 이게 미국이 좀 말 그대로 폭망한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만들어낸 게 G20 정상회의를 만들자 해서 이 G8 전통적인 잘 사는 나라에다가 중국, 한국, 뭐 인도, 호주 쫙 해서 하다못해 저기 터키하고 남아공하고 사우디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G20 정상회의를 그때 만든 거예요. 딱 20개 국가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19개 국가에다가
EU 집행위가 들어가요. 아, 19개 국가의 EU 집행위. EU가 들어가요. 예. 19개 국가의 맨 마지막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까지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들어간 거 보면은 어찌됐든 전 세계 160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 상위 19개 국가가 모여서 이제 G20을 만들었는데. 돌발 질문 해도 돼요? 원고에 없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 G20과 네. OECD 국가의 차이.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OECD는 이제 정말 그대로 이제 경제적인 집인 거고. 예, OECD는 경제 수준으로만 따진 거예요? 네. G20은? G20은 뭐 여러 가지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뭐 경제력, 군사력, 지도력, 정치적 관계 뭐 이런 게 다 된 거죠. 돌발 질문 괜찮았죠? 좋았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아주. 원일이 기자 깜짝 놀란 거 처음 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은 근데 G20은 그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무슨 아젠다 있을 때 회의하는 이런 관계지? 그렇죠. 시작은 뭐냐 하면 폭망한 미국 경제를 살리자 했었어요. 2008년도에 G20이 모인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이 경제가 무너지면 전 세계가 지금 다시 대공황으로 가니까 미국을 다시 살려내자. 아메리카 일병 구하기가 G20이 모인 그 근거였거든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제가 그때 현장에서 지켜봐서 제가 느낀 건데 19개 국가 다 모여봐야 소용없더라고요. 딱 한 나라 때문에 모인 거예요. 중국이 그때 가지고 있던 미 달러가 2조 달러의 잉여금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이 돈 좀 빌려줘였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야 이 지금 폭삭 망한 미국 금융계에 달러를 수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국이 머뭇대면서 말만 하고 이걸 잘 내놓질 않으니까 야, 미국 정말 또 한 번 또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겨요. 뭐냐 하면 퀀터티브 이징이란 말, 양적 완화라는 말을 그때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돈 찍어내는 거. 야, 세상에 깡패가 따로 없어요. 대한민국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그렇게 찍어내잖아요. 한 달도 못 가서 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자산 없이 돈을 찍어내면 딱 남미처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이 장작을 사러 갔더니 장작이 이게 너무 비싸서 돈 가치가 없으니까. 장작이 1,000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화폐를 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싸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떼라, 그냥. 돈을 그냥 불을 붙여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에다가 돈 붙여서 불 붙여서 난방을 해라. 그 돈으로 이 장작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싸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건데. 물가 인상. 미국이 그때 이 연방준비은행, 그 중앙정부은행에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 아니,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 값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인플레가 되고. 달러가 올라가네? 제가 특파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내서 살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1,100원이었던 달러가 1,500원, 1,0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이상하네. 경제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미국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구나. 전 세계가 쫄은 거예요. 미국이 망할 리는 없고 미국이 지금은 저렇게 돈을 찍어내지만 지금 저 찍어내는 달러를 사두면 몇 년 안 가서 저거 다시 회복하고 돈 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 달러를 사기 시작해.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황당하죠.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돈 때문에 망하죠. 자기 돈을 찍어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원화 찍어낼 수도 없고 일본이 앵화 찍어낼 수도 없고 못 찍어내요. 기껏 해갖고 돈을 만들려면 그냥 국채 발행하고 빚더미 되는 것밖에 없는데 미국 그냥 자기 달러 막 찍어내. 그 달러가 올라가. 황당하죠. 그래서 그때 찍어낸 달러를 그냥 무작위로 살포를 한다 그래서 헬리콥터 달러란 말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발행된 달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G20 경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이번 주요 의제는 ICBM.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이게 탑 아젠다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렇게 미국의 달러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던 G20이 슬금슬금 미국이 경제가 안정되고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지금 이번 2017년에 넘버원 의제는 북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가서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라는 우리의 기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생각으로 좀 가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지금 계속 말폭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 기분 나쁜 선물 보따리를 크고 작은 거를 지금 앞으로 계속 던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어쩌면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험하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분명해진 거는 있어요.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다르다. 우리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의 생각은 명확하다. 한국 상대하지 않겠다. 미국 나와라예요. 더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판을 키워서 핵 보유국 ICBM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한 뒤에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 이 기조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변하지 않는 게 지금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이 시각 지금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설전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완벽하게 지금 미국하고 각을 세우고 나섰어요. 제재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 더 이상 없다. 안 된다 이제. 대화로 해결하자. 그래서 근데 중국과 러시아도 ICBM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를 해결을 하는 거에 있어서 원칙을 정하자. 그 원칙은 뭐냐?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군사적 행동만큼은 안 된다. 우리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 야, 중국과 러시아가 더 세게 나온 거예요, 더 지금. 놀랬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는 맥시멈 프레셔 레드라인 넘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유엔이 아닌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거 군사적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사가 지금 그 면전에다 대고 좀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친구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결의안을 비토를 해라. 그렇게 친구로 생각하면 비토해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 마지막 최후 통첩까지 했어요. 그리고 회의가 파토나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서는 지금 이제 끝난 상태로. 이제 유엔으로 얘기 안 하고 미국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얘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옵션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요 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각국 대통령들을 지금 만나서 하나하나 지금 정상회담을 해가면서 자,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무력으로 하지 말고 일단 대화도 병행해야 된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해야 되지만 이게 전쟁 갖고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막 설득을 좀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얼마나 힘든 외교를 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이 좀 가죠. 북한 참 정말 힘들게 하고 있어요, 사람을. 이제 그 분수령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에요. 이제 시진핑 이제 주석을 만나야 되는데 상상 가시죠? 분위기 어떨지. 지금 사드 배치하겠다고 지금 미국 가서 얘기하고 왔죠. 그다음에 대화하겠다 그러지만 미국과 일단 지금 무력 시위 지금 우리 하고 있죠. 시진핑 주석이 곱게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나자마자 사드 빼라. 사드 때문에 이게 더 악화됐다. 그럴 가능성이 이러고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사드 대통령이 배치는 내정 간섭이니까 하지 말래. 우리들더러 얘기하지 말래 왜? 그럼 니네 북한 ICBM 문제 어떻게 할 건데?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압박하고 올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쌍궤 병행이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렇죠. 쌍궤 병행.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동시 체결. 그렇죠. 근데 그 평화협정이 남북한 평화협정이 아니고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이에요. 그거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거거든요.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거잖아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술핵 지금 재배치 문제까지도 지금 옵션 중으로 좀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군사훈련의 중단. 북한의 핵 폐기예요, 아니면 동결이에요? 지금 폐기죠. 폐기.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일단 동결해라. 일단 중단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시작을 해서 행동 대 행동으로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폐기를 우리가 논의를 하자. 이제 이 구상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운전대는 잡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조수석에 좀 앉아서 지금 승질 내고 있죠.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앞에서 같이 태우고 가야 되는 지금 북한은 여기서 지금 확 그냥 이 폭탄을 쏴질 일어났죠.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많은데 자, 너무 이렇게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이렇게 직진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역사라는 거는 옆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덜커덩거리기도 하고 걸림돌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자,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하고 가자. 이거 미국에다 대고도 그렇고 중국에도 가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답은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됐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몰락이죠. 그건 한민족의 몰락이에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네.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한반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벌어질 이제 전면전은 이게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전제 아래 압박과 대화를 병행을 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가자고 하자는 구상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자,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과는 종이 다르다는 사실. 아버지 김정일 때는 뭔가 이 선물 보따리를 주고 뭔가 이렇게 이게 보상책을 준다 그러면 주춤했거든요, 예. 분명히. 김정은이 그게 안 보여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 그 와중에도 지난해 7월서부터 북미 간에는 한라인을 갖고 계속 비공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고. 그건 해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9년 중에 8년 동안 남북 간의 한라인조차도 딱 끊어버리니. 이걸 어떻게 보세요? 어렵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복원해야 되는. 심지어는 군사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노태우 정권조차도 네. 전두환 정권조차도 남북한의 한라인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도 있었죠. 이 상황에서 아니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네. 있을 필요 없어요. 네. 비공식적으로 이 상태에서 너네 정말 이렇게 계속 끝까지 갈 거야 이12야? 네. 아니 우리 자위수단이고 북한 미국에서 대화 나오면 요 정도 선에서 타협하겠다. 이런 등등의 대화가 오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북한 문제를 지금 20년 넘게 취재를 해온 입장에서 그 책임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는 북한이 우리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정권이 5년마다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조가 바뀌니까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한 라인이 있고 네.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칙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북한의 대남 라인은 30년, 40년 네. 동안 계속 같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내를 갖고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예. 남북만 지금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문제가 됐어요. 그럼요. G20 가서 이제 이런 공감대를 이제 다른 나라들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돼요. 예. 중국도 설득해야 되고 지금 러시아도 설득을 좀 해야 되는데 매우 복잡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G20, G20 열리면 꼭 따라 흘리는 반대 시위. 반대 시위 주제는 뭔가요? 중구난방입니다, 한마디로. 자, 제가 그래서 쭉 정리를 좀 해봤어요. 반대 시위의 주제가 너무 다양해요? 네, 그건 2008년도 워싱턴부터요. 예. 2010년도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열렸거든요. 예. 그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함부르크도 마찬가지인데. 삼성도에서 열렸잖아요. 네네. 난민, 기후, 인종, 환경, 불평등. 왜냐하면 이렇게 전 세계 주요한 나라 2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 이런 좋은 찬스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피켓팅하고 시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에 귀를 기울여라. 전 세계 정상들은 이 문제에 집중해달라. 그게 보면은 이제 난민, 여성, 기후, 인종, 환경. 예. 지금은 이제 불평등, 소득 불평등 문제 이것까지 그렇죠. 지금 나오고 소득 있죠. 불평등 문제까지. 그래서 지금 함부르크도 지금 난리예요. 각 나라에서 몰려든 시위대 때문에 매우 시끄럽습니다. 자, G20 주요 의제 북한 외에는 또 뭐가 있죠? 북한 ICBM 글로벌 문제. 경제죠. 글로벌 경제. 지금 미국이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살아나지 않나요, 이제? 그럼요. 예,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유럽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 글로벌 경제 성장, 그다음에 이 자유무역 확대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할 그걸 이제 선도 발언이라 그래요. 옛날엔 기조연설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용어가 선도 발언으로 좀 바뀌었어요. 선도 먼저 발언. 나서서 이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협약에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아하. 그다음에 아메리카 퍼스트. 예. 보호무역. 예. 이게 미국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전선으로 지금 싸울 가능성이 또 커요. G20에서?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친구지만 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또 적이에요. 또 친구가 됐다, 적이 됐다. 지금 반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라인에는 누가 있어요? 트럼프 말고 또? 없죠. 혼자죠. 트럼프 혼자죠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왕따 라인이네. 그럼요. 기후 협약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게 그게 만들어진 건데 그걸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루아침에 탈퇴를 해버려요. 누군가 SNS 그렇게 썼더라고요. 트럼프가 기후협약을 탈퇴하는 순간 앞으로 100년 내에 지구는 화성이 될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트럼프는 지금 그거 자체가 지금 기후 온난화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반 트럼프가 되면 우리는 그럼 스탠스가 좀 애매하잖아요. 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쪽으로 가서 붙는 거고 예. 기후 협약이라든지 대해서는- 보호무역이라든지 자유무역 무역 얘기가 나오면 우린 반 트럼프 쪽에 가서 붙는 거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이 방정식이 예.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러던데 FTA가 네.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인데 네. 트럼프는
달리 해석한다. Fair Trade Agreement. 이번에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이 7시간 늦게 나온 게 프리자 하나 빼려고 한다는 트럼프는 프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싫어한대잖아요, 지금. 프리 트레이드 싫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Free and Fair Trade 해야 되는데 프리를 빼고 그냥 페어 트레이드로 가자. 그래서 제협상 지금 막 기정사실을 하고 그러는데 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 동맹이 필수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계 사안별로 선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죠. 우리 이렇게 진중한 얘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치쇼 참 재미도 있고 그런데 오늘 진중해갖고 조금 졸 수 있을 때 세계 정상들 다 모이니 전 세계도 다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연장. 그렇죠. 거기 가면 국력 차이도 많이 나요. 전 세계는 총 몇 대가 모였을까요? 지금 19대 모였죠. 19대. 어떻게 하셨어요? 전용기들은 다 가는 거예요. EU에서는 기차 타고 왔으니까. EU는 따로 전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9개 전용기. 네, 맞습니다. 어느 나라께 제일 화려해요? 물론 아메리카죠. 미국은 전용기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6대가 있다? 6대 갖고 있는데 보통 2대씩 돌아가면서 운행되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미국 정상이 뜨면은 이 사절단하고 경호 인력 자체가 다른 나라 다 합친 것만큼 하고 돼요. 18개가 다 합친 만큼 된다고요? 네. 저 호텔 예약할 때 우리나라 왔을 때 보면요. 호텔 2개를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싹쓸이 예약하는 아도 친다는 거? 그건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호텔 2개를 미국이 아예 그냥 통으로 다 임대를 해버려요. 원샷 렌트. 그것도 길게 해버려요. 그만큼 지금 미국은 경호라든지 물고 다니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걸 능가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런 이 기싸움에서 절대 안 밀리거든요. 중국 시진핑 주석 몰고 다니는 이 규모가 미국 못지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그거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누가 더 기싸움에서 센지. 그런데 그렇게 그 호기를 부리기 좋아하는 중국의 군사비가 미국의 10%밖에 안 된다면서요? 미국이 그래서 별명이 천조국이에요. 우리말로 천조원입니다. 우리가 국방비 얼마인 줄 아시죠? 40조 원. 미국은 1000조 원. 전 세계 나라 다 합친 국방비가 미국 국방비하고 맞먹어요. 알겠습니다. 미국 국방비 그 많은 걸 갖고 우리 복지할 때 좀 썼으면 좋겠네. 근데 달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G20 경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이번 주요 의제는 ICBM.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이게 탑 아젠다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렇게 미국의 달러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던 G20이 슬금슬금 미국이 경제가 안정되고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지금 이번 2017년에 넘버원 의제는 북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가서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라는 우리의 기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생각으로 좀 가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지금 계속 말폭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 기분 나쁜 선물 보따리를 크고 작은 거를 지금 앞으로 계속 던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어쩌면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험하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해진 거는 있어요.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다르다. 우리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의 생각은 명확하다. 한국 상대하지 않겠다. 미국 나와라예요. 더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판을 키워서 핵 보유국 ICBM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한 뒤에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 이 기조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변하지 않는 게 지금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이 시각 지금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설전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완벽하게 지금 미국하고 각을 세우고 나섰어요. 제재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 없다.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대화로 해결하자. 그래서 근데 중국과 러시아도 ICBM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를 해결을 하는 거에 있어서 원칙을 정하자. 그 원칙은 뭐냐?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군사적 행동만큼은 안 된다. 우리 그거는 저게 없었던 거죠. 중국이 머뭇대면서 말만 하고 이걸 잘 내놓질 않으니까 미국 정말
또 한 번 또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겨요. 뭐냐면 퀀터티브 이징이란 말, 양적 완화라는 말을 그때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돈 찍어내는 거. 예. 야, 세상에 깡패가 따로 없어요. 대한민국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그렇게 찍어내잖아요. 한 달도 못 가서 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자산 없이 돈을 찍어내면 딱 남미처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이 장작을 사러 갔더니 장작이 너무 이게 너무 비싸서 돈 가치가 없으니까. 장작이 1,000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화폐를 떼라는 거니. 그게 더 싸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떼라, 그냥. 돈을 그냥 불을 붙여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에다가 돈 붙여서 불 붙여서 난방을 해라. 그 돈으로 이 장작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싸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건데. 물가 인상. 미국이 그때 이 연방준비은행, 그 중앙정부은행에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 아니,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 값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인플레가 되고. 아, 달러가 올라가네? 제가 특파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내서 살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1,100원이었던 달러가 1,500원, 1,0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이상하네. 경제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미국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구나. 전 세계가 쫄은 거예요. 미국이 망할 리는 없고 미국이 지금은 저렇게 돈을 찍어내지만 지금 저 찍어내는 달러를 사두면 몇 년 안 가서 저거 다시 회복하고 돈 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 달러를 사기 시작해. 와.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황당하죠.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돈 때문에 망하죠. 자기 돈을 찍어낼 수도 없잖아요. 네. 우리가 원화 찍어낼 수도 없고 일본이 앵화 찍어낼 수도 없고. 못 찍어내요. 기껏 해갖고 돈을 만들려면 그냥 국채 발행해갖고 그렇습니다. 빚더미 되는 것밖에 없는데 미국 그냥 자기 달러 막 찍어내. 그렇습니다. 그 달러가 올라가. 예, 황당하죠. 그래서 그때 찍어낸 달러를 그냥 무작위로 살포를 한다 그래서 헬리콥터 달러란 말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발행된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안 되겠다. 이게 미국이 지금 말 그대로 폭망한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만들어낸 게 G20 정상회의를 만들자 해서 이 G8 전통적인 잘 사는 나라에다가 중국, 한국, 뭐 인도, 호주 쫙 다 해서 막 하다못해 저기 터키하고 남아공하고 사우디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G20 정상회의를 그때 만든 거예요. 딱 20개 국가예요? 예. 아니요. 정확하게 19개 국가에다가 EU 집행위회가 들어가요. 아, 19개 국가에 EU 집행위회. EU가 들어가요. 예. 19개 국가의 맨 마지막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까지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들어간 거 보면은 어찌됐든 전 세계 160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 상위 19개 국가가 모여서 이제 G20을 만들었는데. 돌발 질문 해도 돼요? 원고에 없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 G20과 OECD 국가의 차이.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OECD는 이제 정말 그대로 이제 경제적인 집인 거고. 예, OECD는 경제 수준으로만 따진 거예요? 네. G20은? G20은 여러 가지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뭐 경제력, 군사력, 지도력, 정치적 관계 뭐 이런 게 다 된 거죠. 돌발 질문 괜찮았죠? 좋았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아주. 원일이 기자 깜짝 놀라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은 근데 G20은 그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무슨 아젠다 있을 때 회의하는 이런 관계지? 그렇죠. 시작은 뭐냐 하면 폭망한 미국 경제를 살리자 했었어요. 2008년도에 G20이 모인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이 경제가 무너지면 전 세계가 지금 다시 대공황으로 가니까 미국을 다시 살려내자. 아메리카 일병 구하기가 G20이 모인 그 근거였거든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제가 그때 현장에서 지켜봐서 제가 느낀 건데 19개 국가 다 모여봐야 소용없더라고요. 딱 한 나라 때문에 모인 거예요. 중국이 그때 가지고 있던 미 달러가 2조 달러의 잉여금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이 돈 좀 빌려줘였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야 이 지금 폭삭 망한 미국 금융계에 달러를 수요를 할 수밖에 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가셨어요. 지금 독일 베를린 가 있으신데 오늘 이제 장소를 또 옮깁니다. 함부르크로. 거기에서 이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를 나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깨도 무겁고 표정도 어둡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지금 연일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 쏴대고 내놓는 말폭탄 자체가 지금 너무 거칠어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제 그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딱 발표할 생각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미국 뉴욕에서는 지금 또 유엔에서 또 지금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놓고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지금 대판 싸움이 또 났어요. 예. 자, 이런 이제 지구촌 바깥에서 지금 정반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G20과 유엔 얘기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G는 무슨 뭐의 약자예요? 예, 이게 그 전에 G20이 맞을까요? G20가 맞을까요? 이거 가지고 기자들이 한참 논란이 많았었어요. 예, 둘 다 맞아요. 네, 둘 다 맞습니다. 예. 자,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G20으로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우리 기사도 G20으로 씁니다. 근데 예. 뒤에 풀 네임으로 갈 때는 G20 서미트라 그래서 이 영어로 할 때는 G20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앞에 G는 그룹이란 뜻이에요. 뭐 큰 게 아닙니다. 아, 20개 정상 그룹? 네. 아하. 서밋은 정상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발 상식 퀴즈 또 이제 하나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원이요. G7, G8이 그렇게 나갔었잖아요. G20로 지금 바뀐 거예요. 오호. 그래서 이게 그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아요. G7이 이제 뭐냐고. 근데 원래 G7이라는 말의 은어는 공직 사회에서 알짜배기 왜 노른자리 자위 있잖아요. 예. 좋은 자리, 출세가 보장된 자리, 아하. 꿀과 젖이 흐르는 땅. 정치쇼의 MC 앵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예. 정봉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청취율 조사할 때 SBS를 맞춰야 되고 진행자 정봉주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그랬을 때 정치쇼 딱 나와야 이게 예. 프로그램 청취율 조사에 이게 딱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G7 아주 그렇죠. 노른자 알짜. 이게 이제 노른자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G3가 아니고 예. G3, G4는 없어요. 예. 이제 G7에서 시작이 된 건데 어느 나라인지 잘 기억나세요? 기본적으로 굳은자 나라 다섯 개 나라는 굳은자예요. 예, 미국, 영국, 일본, 예, 미영, 푸독, 일. 미영, 푸독일, 러시아도 빠지나요? 예, 거기는 이제 그 5개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잘 사는 나라. 미영, 푸독, 일. 요거 5개 나라는 굳은자고 여기에 캐나다하고 이태리가 들어가서 G7이에요, 원래. 근데 요즘 이태리 잘 못 살게 근데 되잖아요. 이제 이게 좀 요새 좀 이태리 좀 현찮잖아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뒤늦게 들어와서 원래는 이제 G7이 G8 됐었어요. 아. 그런데 이태리하고 캐나다가 들어가고 그다음 러시아가 들어가서 러시아가 G8. 들어갔어요. 네. 근데 좀 이상한 거 발견 안 되세요? 진짜 잘 사는 나라 하나, 돈 많은 나라 하나 빠져 있잖아요. 한국이요. 중국. 아, 중국. 아, 중국이 빠졌네. 네, 중국이 빠져 있는 게 예.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G7이나 G8 별 의미 없고요. 지금 G2도 G2예요. G2. 미국과 중국. 예, 지금 지구는 예. 지구촌은 G2의 세상입니다. 아. 미국과 중국의 세상이에요. 예.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2009년으로 지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예. 제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이에요. 딱 평온한 이제 일과를 마치고 딱 있었는데 미국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부도, 뱅크럽시 선언. 와,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지? 뭐 이랬었어요. 예. 얼마나 이게 이 충격이 컸냐 하면요. 미국의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요. 예. 시티은행이 페니주가 됐어요. 페니. 1달러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몇 센트면 한 주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폭망을 했습니다. 그때 샀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사놨으면 1000배 뛰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 샀었어요. 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 미국의 주가는 예.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어요. 가서 계좌 개설하고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티은행이라든지 이 BOA 주식 이런 거 1달러 밑으로 떨어진 거 좀 샀으면 정말 큰 돈 벌 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옆에서 봤었는데.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